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손아래똥서 따귀를 때리고 시동생 부부를 내쫓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남편도 일반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 부부금실은 좋은 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사고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 제가 손아래똥서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누굴 때려본 것은 난생 처음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몸싸움 한번 한 적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더라도 말싸움이나 하는 정도였죠.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쌍욕을 했고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동서는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시동생과 이혼할 거라 했답니다. 시동생을 봐서 사과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은 시동생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시동생 부부 이혼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남편은 이형제 중 장남이에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좋은 분들입니다. 가끔은 시부모님이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셔서 제가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은 면이 훨씬 많은 분들이에요. 특히 자식들, 손주들 사랑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해주는 만큼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지원을 얼마를 해주시던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시댁과 똑같은 금액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약간 무리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시부모님도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생색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못 해주셔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시동생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지원해 주셨던 금액과 똑같이 지원해 주셨어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동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서가 일하면서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하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 준 돈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쩔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지? 동서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목소리도 크시고 성격도 강한 분이세요. 아프실 때도 아픈 티를 안 낼 정도로 자존심도 강한 분이십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님,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고 시집살이도 꽤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처럼 직장을 다니지는 않으셨지만 살림 잘하시고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산 분으로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한 분이에요. 시동생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저희 시부모님은 임신 소식을 듣고 바로 결혼을 시켜주셨다고 해요. 시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으로 시동생은 아파트 전셋집을 마련하고 살림살이까지 전부 장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생색 한 번 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시댁에 늘 불만이 있었어요. 제사 같은 때 동서는 저에게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듣고 흘리고 말았지만 나중에 동서의 말을 곱씹어보면 이거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시부모님이 저희 시부모님처럼 좋은 분들이라면 저는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서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는 분들이고 안부 전화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서운해하는 분도 아니에요. 저희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가워하시고 간다고 하면 웃으며 인사해 주시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동서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곤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했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느라 시댁에서 일을 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시댁을 위해 고생을 했다는 식으로 말할 때면 동서는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나? 이런 의문만 남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친정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시댁에 음식을 해간다거나 시어머니가 뭘 사오라고 해서 사가지고 가면 시어머니는 꼭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돈을 주셨던 거죠. 자식들이 뭘 사다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꼭 자식들이 뭘 해가면 그 값을 치르셨어요.
물론 손주들 용돈을 따로 주셨고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집안일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남편이 할 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별 불만은 없어요. 시댁에 가서 농담 삼아 시부모님께 남편이 자기 할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혼을 내주십니다. 남편이 저보다 연봉도 훨씬 높고 시어머니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니 저는 솔직히 제가 집안일 다 해도 상관없어요. 지난 명절에 시동생은 연휴 동안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끔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명절 전날 가서 명절 당일 점심 먹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엄청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며칠 후에 시부모님이 시동생네 집에 갈비찜과 전 등 명절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셨대요.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명절 음식을 가지러 오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는 시동생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시동생네 집에 음식을 직접 가져다 주셨대요. 시아버지는 차에 계시고 시어머니가 혼자 시동생네 집에 올라가서 벨을 눌렀다고 합니다. 동서는 인터폰으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했대요. 명절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 시어머니에게 동서는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음식을 문 앞에 놓고 벌벌 떨며 차로 가셨다네요.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돌아오자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운전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잠시 차를 세우시고는 30분 이상 지나고서야 다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셨겠죠? 그 얘기만 듣고도 제가 온몸이 부르르 떨렸는데 시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기가 센 편이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덩치만 크시고 여린 분이에요. 시아버지는 차를 세워놓고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좀 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울기는 왜 우냐고 다그치며 괜히 화풀이를 하셨다고 해요. 말로만 들어도 정말 기혈이 뒤집히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한 시부모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시고 속상해하고만 계셨겠죠. 이런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 저희 시어머니 입장이었다면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는 주제에 자기들 결혼할 때 그렇게 지원해준 시부모를 이렇게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가 뒤에서 불평하는 거 다 알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저희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시동생네가 왔더라고요. 저는 시동생과 동서가 시부모님께 사죄를 드리러 온 줄 알았어요.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다과상을 차려서 둘러앉았는데 동서는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리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태연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효성지극한 며느리랍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일을 다 했답니다. 저 정말 그때 동서에게 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시집 와서 바로 애 낳고 애 보느라 정신없었지? 네가 고생한 게 뭐가 있냐? 너 애 낳았을 때 병원비랑 산후조리원비 내가 내줬는데 너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라. 너 애 키우는 동안 첫째 며느리가 고생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런 말씀하실 자격 있죠. 그런데 워낙 며느리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좀 놀랐던 거예요. 동서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동서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시댁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는 시부모님이 너무한다면서 시부모님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서는 당장 가겠다고 짐을 챙겼습니다.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왜 그렇게 며느리에게 막말을 하냐며 동서를 달래주더군요. 동서는 짐을 다 챙기더니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데 악을 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손이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제가 동서 뺨을 때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제 손이 아플 정도였어요. 소리를 지르는 동서에게 저도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시집와서 한 거 없다. 시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너는 내가 용서 못한다. 저는 동서에게 이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중간중간 동서에게 쌍욕도 했습니다. 시동생이 저에게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시동생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남편이 시동생에게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동서가 인터폰으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더니 시동생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더래요. 시동생네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저희는 시부모님을 한참 위로해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한숨을 많이 쉬셨어요. 다음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로 악다구니를 하더라고요. 자기 때린 거 경찰에 신고할 거랍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착한 시부모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너 같은 년 경찰서에서 만나더라도 난 손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나랑 시부모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들 이혼 위기라고 했답니다.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동서가 시동생에게 며칠 동안 화를 냈다네요. 시어머니는 그까짓 년이 이혼해서 거지나 될 텐데 이혼을 하재?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지들 이혼할 거면 이혼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협박하는지 또 화가 나더라고요. 시동생도 동서와 똑같은 인간인 거죠. 시부모님은 태어난 척 하시지만 속은 많이 상해 있을 것 같아요. 시동생과 동서가 시댁에 찾아와서 시부모님 또 속상하게 만들지 몰라서 겁도 나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동서에게 사과하지 않으려고요. 사과는 시동생과 동서가 해야지 왜 쓰니님이 하나요? 저 같았으면 싸대기 몇 대로 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스니님의 시부모님은 얼마나 좋은 분들인가요? 베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인데 감사 인사만 하면 더 베풀 분들 아닌가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꼭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스니님이 멋져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